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많이 내렸어요. 이란발 리스크에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 살펴드릴 거고요.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어제 엊그제 그 지난번에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부분도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역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에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그때에 주가가 처음부터 오르지 못했다,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이 약간 좀 다른 거죠. 지금은 더 크게 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린 상황이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 즉 리스크 바로 이란, 호르무즈 회업의 리스크,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부터 잠깐 볼까요?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19포인트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 일단 미국 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일은 없었어요. 37포인트까지 내렸었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점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이 부분으로 끝났지만은요, 등락은 꽤 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 진짜 37포인트까지 내리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반등을 해줬고, 점심시간 이후부터 잘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그렇지만 종가 무렵에, 왜? 내일이 걱정되니까, 내일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한 차례 또 밀리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면서 24포인트 이렇게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도 6포인트 마이너스에 시작을 했고, 조금 올랐어요, 그죠?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듯 하다가 26포인트까지 밀렸고, 26포인트 밀린 이후에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줘서 22포인트 이렇게 끝났는데요. 650선 깨졌습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 자, 오늘 움직인 거 잠깐 볼까요? 그쵸? 아침에 시작해서 내렸죠, 그죠? 이때 내릴 때는 정말 진짜 모든 것이 진짜 오르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다 빠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좀 반등을 여기서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래서 650선을 좀 지키나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응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쨌든 그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쪽에다가 폭격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미사일을 발사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확전되지는 않겠느냐라는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22포인트까지 또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요, 좀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른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한 911개의 코스피 시장에서 진짜 거의 다 내렸습니다, 그죠? 그쵸? 근 900개가 내린 거잖아요. 47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은 훨씬 더 심해요. 등락주를 보면은, 등락주에 대한 1352개 종목에서 100개도 안 되는 종목이 올라왔고, 1250개, 60개 정도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 대다수가 내린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 몇 개 빼놓고는 다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체감 지수는 더 낮아요. 진짜 더 낮아요. 왜 더 낮은지 아세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플러스 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SK하이닉스 플러스 났어요.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체감적으로 30포인트 이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것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왔고 기대에 부합하고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러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을 한 거죠. 삼성전자의 실적, 영업이익이 7조 1천억이잖아요. 그죠? 매출 59조. 이 7조 1천억인데 실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기는 한 6조 5천억? 6조 요 상태의 그 컨센서스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7조 1천억으로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돼 있는 주식들 뭐 이런 쪽은 그나마 그 이란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훨씬 더 낮아진 겁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 외국인들은 뭐 2,500억 샀다라고 치더라도 기관은 2,390억 또 팔았잖아요, 그죠? 계속 판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받아가는 거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뻔하죠, 그죠? 네, 대형 우량주들 샀을 거고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죠? 기관은 조금 sat뿐이 안 샀고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완전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그래도 그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부분, 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그 받침이 되게끔 만든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24포인트 하락이에요. 포인트적으로는 2150포인트를 지켜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진짜 2120, 2130 요 포인트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하는 입장, 특히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고 아픈 그런 날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등락은 더 커지겠죠. 등락에 대한 폭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파고를 또 견뎌내야 될 텐데 잘 견뎌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업종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얼마만큼 움직일지 그리고 대역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스피 지수의 차트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놓은 것도 그 부분이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자료에 대한 부분, 유튜브 영상에 대한 부분은 와우 밴드 그쪽에다가 올려드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그쪽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는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던 거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뀐 거 제가 이거는 1월달 초에 예측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은 좀 더 가중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이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점의 라인을 연결을 하고 저점의 라인을 연결을 하면 평행선이 나옵니다, 그죠? 평행이론, 평행선, 그쵸? 평행선이 나온 부분에서 주가는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주가의 궤적입니다, 그죠? 주가의 궤적, 그쵸? 주가의 궤적이었었고 요렇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요까지 있었던 상태였었죠. 여기에서 제가 그 설명을 했었던 상황은 뭐였었냐면 주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내릴 수도 있다. 그죠?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이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죠? 이슈가 있어야 될 거고, 내려간다면 내려갈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슈가, 그죠?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이슈에 확실한 거를 줬죠, 그죠? 이란 리스크, 이란 리스크를 준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야 할 이슈는 뭐였었냐? 올 초에 뭐였었냐? 요거는 기대감이었었어요. 기대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초에 많이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이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준비됐던 돈, 향후에 주식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면서 오늘 발표된 그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그것을 대변해 주잖아요. 그죠? 잘 나왔잖아요. 그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은 분명히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만약에 이 이슈, 그 이슈에 대한 부분에 이란 리스크, 이 부분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가격 대역에서 주가의 궤적은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죠? 향후에 이 파동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거고, 그쵸? 저항 라인으로 여기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가격 대역에 대한 지지 라인의 마지노선의 가격, 요게 2100포인트. 2100포인트. 요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다만 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사이에 있는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100포인트 그리고 그 안에 움직였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20일 라인이 지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60일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부분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 대역을 제가 책정해서 얘기를 했을 때의 포인트 대역이 2120포인트와 2130포인트 이 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2020년 장이 시작을 했을 때 연말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때는 지금 이렇게 움직였었던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고점을 뚫기에는 이슈가 기대감만으로는 좀 약하다. 뭔가 실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그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전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끌어올려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타내 오히려 더 내렸죠. 이 내리는 부분 뭐죠? 이슈적인 부분, 즉 미중 무역 분쟁이 또 그 트럼프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지역적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란 리스크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란 리스크.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지금은 물 건너갔으니까 내려가는 이 이란 리스크의 지지 라인의 포인트,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2120, 2130포인트를 그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2120과 2130포인트. 아직 더 내려가야 되네. 그죠? 네, 지금 2151포인트니까, 지금만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는 더, 하루나 이틀 더 빠져야 되네. 그죠?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하루나 이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낮잖아요. 우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괜찮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왔으니까 주가에 대한 체감 지수는 2151포인트 이거보다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 체감 지수의 낮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심리적인 체감 지수 대역으로 내려왔다. 포인트는 2150이지만 심리 대역으로 내려왔다. 물론 오늘 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죠?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공격을 어떻게 할 거고, 공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뭐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더 리스크적으로 다가올 거고 다가오는 부분에서 주가는 내리는 건 뻔한 거니까. 만약에 현재의 스탁 그러니까 스톱적인 부분 팔로우가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거다. 삼성전자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에 의해서 2151포인트로 만들어진 건데 체감으로는 2120, 2130이니까 현재의 시장은 나와 있는 이슈들이나 리스크적인 부분이 시장에 녹아 있다.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 트럼프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 아니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줬어. 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등도 해주잖아요, 그죠?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큰 이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이 부분이 저점을 형성한 거다. 이 저점을 형성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죠, 그죠? 반등. 이 반등이 나오는데 더 가중된 이란 리스크가 들어온다면 안 되겠죠. 근데 뭔 일이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 있어요. 옵션 만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옵션 만기에 수익을 크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하락에 대한 가격, 풋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콜 가격은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똥 가격이야. 그러면은 수익을 크게 내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되는 게 뒤집으면. 그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뒤집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내일 시장을 봐야 돼요. 내일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나리오도 짜야 돼. 반등을 해준다면 아니면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더 내려서 시장 자체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런데 옵션 만기일에는 변수가 또 생겼다.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오늘 주가가 더럽게 많이 내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진짜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요 내일 모레로 진행되는 시장 못 쫓아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제일 취약한 게 그거예요.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리고 놓고 싶거든 모든 게. 그렇지만 트레이딩이나 매매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놓치면 그 줄을 놓치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가중되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 힘들 줄 알지만 2020년도 며칠이나 지났다고 지금 5거래일 지났어요. 5거래일. 딱 5일 지났는데 벌써 지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구나.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테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일 아침 시장에 대한 반발력 이런 걸 테스트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대응 시나리오 이거를 짜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또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또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샀거든요. 그쵸? 외국인은 샀거든요. 물론 외국인이 산 게 삼성전자나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해서 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기관은 팔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았잖아. 어쨌든 수급주체의 양대 산맥인 이 두 개가 하나는 팔고 하나는 샀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그죠? 근데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팔았지. 그죠? 다른 쪽은 안 팔았거든요. 금융투자는 계속적으로 팔았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었잖아요. 금융투자가 판 거. 금융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CD금리 플러스 1. 자, CD 금리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만 되면 얘네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프로그램 매매 진행하는 부분에서 작년도에 들어왔었던 배당, 그죠? 배당에 대한 투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난다면 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사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1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2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3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게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그래서 3월 달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나눠서 파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나올 물량이 없으면 다 소진이 돼서 먼저 팔았다. 지금도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팔았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잘 팔았지. 그러면 팔기만 하고 가만히 있나? 안 사나? 그게 뒤집어지면 어떡하죠? 옵션 만기일날.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코스피. 코스피. 여기 코스피 보이시죠? 금융투자가 다 판 거거든요, 여기. 이거 기관 전체 보면은 거의 금융투자가 판 거잖아요. 오늘도 금융투자가 팔았거든요. 지금 조 단위로 팔았어요. 1조 넘게 팔았거든요. 12월 달에 들어온 프로그램, 12월 달에 매수를 해놓고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이 CD금리 플러스 알파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배당받고 주가도 올라오고 그래서 팔았거든. 2월 달에 팔 것까지 다 팔아버렸어. 그럼 나중에 팔 물량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가에 대한 공백에 의해서 주가 지수는 빠져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수급에 의해서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샀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옵션 만기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옵션 만기일의 변화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는데 트럼프가 잠잠했어. 그럴 수 있죠. 자, 봐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대선 기간이나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전쟁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분쟁 이런 소지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해에 대통령이 바뀌질 않는다라는 미국의 그 속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타겟이 이란이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이란이 된 거야. 만약에 이란이 아니었으면 북한으로 넘어올 수도 있었지, 그죠? 저는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또 걸고 넘어갔으면은 북한 때리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말해,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 부분이 이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란이 중동 지역이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원유에 대한 수입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 이것이 문제여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WTI에 대한 문제, 이 WTI 즉 유가가 올라오면은 뭐가 일어나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로. 이 유튜브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라. 여기 이 비용 견인 여기 견자서까지 써 있잖아요, 그죠? 미국과 이란의 중동 지역의 리스크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즉 WTI 유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한국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올라요.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연초부터 개인이 산 거거든요. 개인이 사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해만 나타난 게 아니라 2016년도, 2014년도, 2008년도에도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그 매수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매수를 해야지, 지금. 어제 매수를 했거나 나눠서 매수를 했었어야지.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구해야지. 만약에 옵션 만기일에도 빠졌어. 주가가 빠졌어. 그럼 안 사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인버스를 하거나 하락에 배팅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라는 부분에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산 사람은 죽음이야. 그래도 지금 산 사람은 지금 빠진 부분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 적은 마이너스 수익률은요.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 바로 복귀고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멈추면 안 된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만드는 부분에서 자, 그 이후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뭐 1년, 2년 계속 끌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해소되는 그 시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단가를 낮추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지속적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찾는 부분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 옵션 만기일 전략적인 부분들 이게 내일 시장에 대한 판도를 다시 또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부분에서 요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네. 일자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 2020년도 1월달 20포인트 빠졌죠. 요거 보세요. 치고받았지, 그죠? 치고받았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서도 치고받았거든요. 이게 28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9포인트 갔다가 그쵸? 플러스 28 이거 다 잊어먹으신 분 있어요. 28포인트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갔다가 9포인트까지 갔다가 플러스 1포인트로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치고받았죠. 여기서도 20포인트 마이너스 났지 20포인트 빠졌지. 예? 수요일날 오늘장 24포인트 마이너스지 내일 목요일장은 또 20몇 포인트? 어우 그럴 수도 있죠. 옵션 만기일인데 올라오면 뒤집어지면 만에 안에 주가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마이너스 오늘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거나 마이너스 조정받거나 보합 정도 있으면은 주가가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가가 안 움직이는 부분에서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여기에 바람을 좀 넣어서 옵션 만기에 대한 타이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만드는 자리예요. 리스크가 있는 자리는 자리인데 이 리스크를 딛고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고만 있을 일은 아니죠. 그죠? 다 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막 사지 말고 제가 자료까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2020년도에 첫날 이렇게 샀는데 첫날 개인이 매수했을 때에는 희한하게 빠지더라. 이게 이렇게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희한하게 빠지더라. 그 빠지는 부분을 제가 그 차트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쭉 한번 내겨볼게요. 2016년 보이나? 제일 가까우니까 2016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2016년도. 그렇잖아요. 그죠? 2016년도 1월 첫날 빠졌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온 거. 내린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이슈나 상황은 다르지. 그죠? 지금은 이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이슈나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서 내려온 여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막 1월 2일서부터 드립다 매수를 하고 막 그럴 이유는 없었던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 금융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 거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살 때 1조를 팔았잖아요. 기관들이. 거기 특히 금융 투자가 넘겨버렸잖아요. 그죠? 사실 이란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은 이대로 순리대로 움직여서 옵션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란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이 된 거야. 옵션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더 올라올 거고 내리면 더 내릴 거고. 그죠? 수익으로 따진다면 수익이 날려면 대박으로 나는 거고 안 날려면 지금 마이너스가 더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죠? 시장을 명확히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은 이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무료. 예. 들어오셔서 보시고 동영상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구독도 누르고 알림 설정해 놓으면은 제가 선거 동향에 대한 부분도 다시 또 올려놨어요. 선거 동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사이클. 여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에 대한 사이클 올려놨거든요. 이거 올려놨거든요.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내린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세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려서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주식 투자에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다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빠진 부분에서도 제가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힘을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지쳐 있어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020년도에 이렇게 지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중심을 잡고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옵션 만기일이잖아. 거기에만 신경 쓰자고.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고 기관 중에 금융투자는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투자자들이 파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 쪽, 즉 기관들이 이란발 리스크, 즉 이란과 전쟁할 것을 알아서 판 건 아니에요.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팔아준 거거든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팔아줬는데 이란발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파는 부분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지가 무슨 통배라고 지금 싸우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유추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투자자들은 저도 증권회사에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상품을 운영하는 애들이 제 후배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이 걔네들 생각하고 비슷해요. 금융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연초에 저도 이 데이터는 이 수첩에 다 써 있어요. 이거를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를 한 것 뿐이지.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은 주가가 빠지더라라는 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2016년 보여드렸죠? 2014년 보여드려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판 거거든요. 팔아가지고 주가가 등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란발 리스크가 나온 거지. 예? 2014년도 한번 볼까요? 또 넘어가면 되는 거지, 2014년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게 2014년도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2014년도 맞죠, 그죠? 2014년도. 첫날. 그리고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온 거지. 요게 반등을 해주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판 거예요, 이렇게. 예. 개인들이 지금, 중천같이 계속 사니까 팔아준 거예요, 1조. 그리고 지금은, 이란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시장을 눌러주고, 더 시장을 눌러준 부분에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여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뒤집어진 거지. 이게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면은 수익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 지수가 빠져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오늘 지수 되게 빠졌죠. 근데 삼성전자 올라왔잖아요. SK하이닉스 올라왔잖아요. 예, 전략적인 부분의 자료들,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와서, 이건 공짜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유튜브에 들어온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어제도 3개나 올렸어요. 동영상을 3개 이상을 올렸는데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집니다. 신유동성 장세. 시장은 지금 이란발 리스크에 의해서 밀리고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지, 시장 자체적으로 바뀐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아서 시세 차익, CD 금리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나왔으니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지, 이 시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입니다.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죠? 미국이 올해도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들은 있습니다. 연준은 동결이겠지만, 그렇죠? 근데 미국도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선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서 경기를 부양을 해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는 얻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것,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잡기 위해서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한 정부 지출,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독일도 한번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독일은 6년 동안 흑자였었어요. 재정 흑자가 6년. 근데 유럽 증시가 뭐 그렇게 독일은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선진국 증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선진국 증시가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 그다음에 뭐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6년 동안 흑자된 부분에 의해서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요때에 독일은 돈을 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재정 지출을 크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즉 유동성이 풀릴 수 있을 만큼은 풀려 있는 상태도 많지만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만큼 풀려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더 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만 2020년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밀렸고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서두에 그리고 이란발 리스크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내일이 옵션이에요, 그죠? 옵션 만기일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오히려 내일 주가가 떨어진다 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시나리오고 그 시나리오를 짜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 부분으로 가자. 함께 가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중국도 성장률 방어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되는 거고 지준율 인하했지요, 그죠? 재정 정책 할 겁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현재의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죠? 그죠?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리고 전쟁 리스크, 지역 분쟁 이 리스크에 의해서 리스크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이 빠졌고 빠진 부분에서 내 것만 빠졌나 다 빠졌지, 그죠? 시장 리스크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중심을 잡고 이 이후에 반전되고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질려버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뒤죽박죽 해놔야 주가가 안정되고 움직일 때에 신천지 새로운 업종이 부각되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다시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지금 뭐 그 단탁거리 해가지고 뭐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은요. 뭐 그렇게 거기에서 또 수익을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주도 업종 유지 가능성, 이 주도 업종에 대한 유지 가능성은 바로 IT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온 거 봤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 유튜브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유튜브에 있어요. 공부하세요. 여기 반도체 있고, 누르면 인버스 투자 방법도 여기 있네. 예? 그쵸? 인버스 투자 방법. 여기 인버스 투자 방법도 있네. 좀 보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기관의 매도 금액이 1조가 넘었어요. 이유가 뭘까? 지금 딱 지금 해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이란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없으면 주가는 플러스 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근 4% 올라왔어요. 3.6%. 3,400원이나 올랐어요. 너무 아깝죠, 그죠? 그냥 당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부분이 더 뼈 아픈 건 뭐냐면 2020년도 올라갈 것 같아서 연초에 산 사람들. 연초에 산 사람들이 1조 이상을 샀는데요. 1조 이상 살 때 현금만 샀을거요. 신용도 썼겠지. 스탁론도 썼겠지. 그게 이제 쏟아져 나올 때가 된 거지, 이제. 한 번만 더 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옵션 만기일날 다 쏟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옵션 만기일인 내일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나리오를 잘 짜놔야 되는 거고, 시나리오를 잘 짜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살 건 사야 되는 거고, 팔 건 팔아야 되는 거고, 종목 교체하려면 교체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2016년도도 그랬고 2014년도도 그렇고, 여기서 봤을 때 요거 이제 2014년도 나왔으니까 2014년도에도 첫날 빠져갖고 줄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온 거거든.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요 부분을 봐야지, 그죠?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봤을 때 첫날 이게 날짜 변경선이니까 첫날 빠져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반등할 때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큰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주도주나 이거 연결이 된다.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바뀌는 거. 반도체도 하드웨어니까. 그쵸? 애플 매출에 대한 상승 예상대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덜덜덜 떨 이유는 없는 상황이지. 다만 산 게, 최근에 산 게 많이 내려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노렸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2일 날 사는 게 아닌데. 저는 1월 3일 날에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24포인트, 25포인트 있을 때에도 팔아라, 차라리. 진짜 좋은 거 빼놓고는 그냥 팔아라.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살 기회 있을 거다. 안 내면 샀다가도 파는 거지, 뭐, 그죠? 저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나눠서 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일 부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샀는데 내일로 빠졌어. 그럼 나만 빠지나?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더 죽음이지. 그죠? 빠진 이후에 반등만 해주면 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을 봐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적인 그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봐야지. 흔들리지 마시고 전략을 정말 잘 세웁시다. 만약에 안 되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니까, 만약에 살 게 없다,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그런다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주식에 직접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 올해 며칠 지났습니까? 5일뿐이 안 지났잖아요. 5일뿐이 안 지났는데 질리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도 중심을 못 잡는다, 아직도 중심을 못 잡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 밴드,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 밴드, 제가 진행하고 움직이는 스마트 밴드, 독특한 스마트 밴드. 저는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하루 온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8시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2시간. 오후에는 1시간 합니다. 3시부터 4시. 요게 스마트 밴드의 방송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요일 날입니다. 주간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주간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뺐지만, 일요일 날 교육 들어오면 됩니다. 일요일 날 교육은 8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에 끝납니다. 항상 합니다.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편해요. 그냥 매매 시나리오에 전략만 수립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점검, 피드백을 해야 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매매 결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목요일에 하면 금요일 날 비면은 교육 방송을 할 거고. 저는요, 내일 모레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의 수익 라인.
5%의 손절 라인. 스윙 투자로 진행합니다. 일주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일요일에 미리 종목을 선정을 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장시 작정일에 매수,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수,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수, 매도. 매수 포트 정리니까 매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스윙 트레이딩. 제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헷갈리냐? 그리고 들어와라. 자, 시황 여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간 단위 매매를 할 거고, 계좌 자체가 주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현금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스윙 트레이딩 전략 사용을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적인 부분을 택할 거다. 이게 제가 하는 스마트 밴드 요 부분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한번 조각을 해보자고요. 조각을 하고 바꿔보자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안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안쪽에 그냥 직접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쪽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제일 먼저예요? 반도체가 먼저예요. 지금 반도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소재로 움직일 거고, 소재에서 디스플레이로 움직일 거고, 저는 디스플레이는 약간 좀 뒤로 미루곤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장비로 움직일 겁니다. 이 고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짜간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성공 투자가 가능할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병은요, 높은 PER과 낮은 PBR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은 이게 1시간 걸려요. 이 높은 PER과 낮은 PBR 때문에 자본의 효율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소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금리 상승 시에는 오히려 투자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역적인 부분을, 역적인 관계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제 얘기,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은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경영학의 투자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신 분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손붙잡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닐 거고, 현재. 그래서 그 투자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투자 이익률이 높아지고, 투자 이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PER이 하락하고 PBR이 상승한다면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병, 요 부분이 해소될 거고 주가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중국 관련 업종 요 부분을 포함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뭐 화장품도 올라왔고, 그죠? 화장품도 올라왔고, 중국 관련돼 있는 기업, 소비재 이런 쪽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호텔신라도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IT 업종 호텔신라, 그쵸? 네. 나중에 이제 그 건설을 제가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은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그 나중에 볼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큰 것, 그것은 뭐냐면 투자 이익, 적자 폭이 빠르게 하락될,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거죠, 그죠? 흑자 전환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운송도 포함된 거예요. 운송, 조선 운송까지. 그러면은 조선 운송까지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얘기할 게 없지. 왜? 이란 리스크.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렸어요. 오히려 진흙탕적으로 묻혀버린 이 상황에서 해소가 되면서 안정이 되면,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이때에 알맹이가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알맹이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찾아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2020년 5일 지났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스마트 밴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매할 종목과 매수할 종목,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해소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돈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돈 냄새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 꼭 모두가 성공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 2026년 들어오자마자 주가에 대한 등락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드실 텐데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좌를 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 즉 전술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래요?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일에 의외의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의외로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첫날부터 매수하진 않았어요. 차분하게 매수를 해왔지. 스마트 밴드에 동참하시죠. 힘든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었었고 잘 견뎌내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